여러분의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성용 선생님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자연재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 선생님이요, 지금 들리시죠? 지금 번개와 태풍을 무릅쓰고 지금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직접 체험해야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알려줄 것 같아서 들리시죠? 어우, 이거 봐요, 무섭습니다. 직접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데요. 이런 선생님의 정성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거짓말이고요. 지금 방해입니다. 네, 효과음을 낸 것뿐이고요. 아무튼 이런 정성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럼 출발합니다. 추워. 네, 제발 이상한 짓 좀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네, 자세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내용은요, 학습 목표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연재해인데요. 이 자연재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연재해의 대표적인 여러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의 의미와 발생 지역 특징,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럼 따라오시죠. 네, 우선 자연재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재해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요, 바람이 불고요, 물이 흐르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요, 이런 자연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현상이요, 인간 생활에 피해를 주는 정도까지 됐다. 그러면 이걸 보통 자연재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여름에 시원한 산들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다. 너무 아파! 자연재해야! 전혀 이렇지 않죠, 여러분. 인간 생활에 피해를 줬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눈에 잠겨서 죽었다. 그럴 일은 있을 수도 있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이 떠내려갔다. 이런 식의 피해를 입으면 바로 자연재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이 자연재해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요, 바로 기상현상, 우리 공기죠, 공기. 이 기상현상에 의한 재해인데요. 예를 들면 홍수나 가뭄, 열대저기압, 폭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지각운동, 땅의 움직임으로 인한 재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지진이나 화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진해일, 쓰나미라고 많이 불리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상현상에 의한 자연재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홍수입니다. 워낙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비가 단시간에 많이 오거나 아니면 장기간 2주, 3주 내내 이렇게 비가 오는 경우에 이 호수나 강 같은 게 이렇게 흘러 넘치잖아요. 이런 거를 바로 홍수라고 합니다. 홍수. 그러면 이 홍수는 주로 어디서 발생하냐? 저지대 지역. 저지대가 뭐냐면요, 낮은 지역, 일반 지역보다 좀 낮은 지역은 물이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저지대 지역이 홍수 발생으로 많이 피해를 입고요. 그 다음에 하천의 주변, 큰 하천의 주변, 그 다음에 계절풍이나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 집중호우가 뭐예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그렇죠, 장기간 또는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요겁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가뭄입니다. 홍수랑 약간 반대 개념이죠.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땅이 다 메마르고 쩍쩍쩍쩍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은 당연히 건조기후겠죠.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의 사헬지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가장 심한 지역인데요. 여기서 당연히 가뭄을 쉽게 볼 수 있겠죠. 중국의 내륙 쪽의 사막 같은 곳도 당연히 이런 가뭄을 쉽게 겪습니다. 이 특징이 잘 나와요. 가뭄은 속도가 느려요. 이 가뭄은 진행 속도는 느린데 장기간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거. 이 가뭄의 특징 잘 나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장기간 넓은 범위다. 속도는 느리지만 장기간 넓은 범위다. 그만 말하라고? 알겠습니다. 네, 중요해서 그냥 강조한 것뿐인데 버퍼링 걸린 줄 알았다고. 네, 자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폭설입니다. 선생님 전에 폭설이라고 했더니 어떤 애가 폭풍설사라 그래가지고 아주 더러운 녀석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폭풍설사 절대 아니고요. 많은 눈이 내리는 거를 바로 폭설이라고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아까는 많은 비가 내렸지만 여기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 바로 폭설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어디냐면 겨울철에 이 습한 공기가 오는 지역. 그럼 이렇게 얼어서 눈이 내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나 울릉도 이런 지역이 이제 폭설로 가끔 고생하는 지역입니다. 네, 우리가 다음으로 배워볼 것은요, 바로 오셨네요. 또 오셨어요? 아유, 예, 시험에 단골 손님, 바로 열대 저기압입니다. 연기 좋았죠, 이번에? 2점 준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2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열대 저기압인데요. 이 열대 저기압을 우리가 익숙한 이름으로 말하면 바로 태풍이죠. 이곳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 열대 저기압은요, 해상, 열대 지역의 해상에서 발생하는데요. 열대, 우리 저위도죠, 저위도. 저위도가 햇빛을 많이 받아서 열대 기후잖아요. 이 저위도에서 발생해서
중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이다. 그래서 열대 저기압이라고 불립니다. 발생 지역은요, 당연히 열대의 바다인데요. 거기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수온이 높아서 이 대기가 따뜻하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위로 올라가죠.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이렇게 회오리를 형성하는 겁니다. 네, 이 열대 저기압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1, 2m 정도가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할 정도의 영향력이고요. 당연히 바람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세겠죠. 선생님이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센 태풍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농구를 하러 갔는데 농골대가 누워있는 거예요. 피곤했는지 자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태풍 때문에 농골대가 넘어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제 친구가 그때 치킨 배달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치킨이 배달 온 거예요. 대단하죠. 진정한 프로입니다. 더 이상한 놈은 누구예요? 그렇죠. 그때 치킨을 시킨 악마 같은 제 친구죠. 선생님이 아주 홍군형을 내줬습니다. 이 열대 저기압을 부르는 명칭이요,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나라 그 북태평양 서부, 필리핀 동부 이런 데서 발생한 것은 태풍이다. 그 다음에 적도 주변 인도양, 남태평양 이런 데서는 사이클론이다. 그 다음에 뭐 멕시코만의 어쩌고저쩌고는 허리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주고 여기서는 열대 저기압을 어떤 명칭으로 부르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쪽이다 그럼 태풍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랑 호주 쪽 여기는 사이클론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죠, 허리케인입니다.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기로 껴서 틀리게 나오는 보기가 뭐냐면 바로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 여러분 들어봤죠?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조그만 바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다 부시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토네이도인데 이 토네이도는 열대 저기압이 절대 아닙니다. 성질도 전혀 다르고요. 이 토네이도를 반드시 껴서 틀리게 만드니까 절대 낚이면 안 됩니다. 알았죠? 네, 기상현상에 의한 자연재해, 홍수, 가뭄, 열대 저기압, 폭풍설사 아니죠? 예, 폭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는 지각운동, 땅의 움직임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각운동에 의한 자연재해 가장 대표적인 것 역시 지진과 화산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지진은 땅이 갈라지거나 흔들리는 현상인데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뭐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최근에 강하지는 않지만 아주 약한 지진들이 계속 주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늘 조심해야 되고요. 화산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 있다가 마그마가 용암이죠, 여러분. 이렇게 팍 분출하는 현상을 바로 화산이라고 합니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지진과 화산에 대한 내용은 너무 쉽잖아요. 때문에 이 내용을 물어보지 않고요. 도대체 이 지진과 화산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 벌써 기억이 안 난다고 실드를 치고 있네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지각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붙어있는 지각판, 그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땅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 땅과 땅이 지각판이 가다가 서로 만나서 부딪히겠죠. 부딪히면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 땅과 땅의 경계 있잖아요. 맞닿는 곳, 그곳이 약할 거 아닙니까? 그곳으로부터 이제 마그마가 분출되면 바로 이제 화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진과 화산은 판과 판의 경계, 지각판의 경계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조산대가 두 개 있는데요. 조산대. 하나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고요. 하나는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는 유럽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쭉 오는 건데요. 위치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환태평양 조산대는 이렇게 태평양을 동그랗게 감싼 모양입니다. 환이 이제 고리거든요. 근데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는 화산 활동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별명이 불의 고리입니다. 불의 고리 잘 알아둬야 돼요. 환태평양 조산대 화산 활동이 활발해서 불의 고리라고 불린다. 이 조산대는요, 말 그대로 판과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고 화산 활동도 많은 거죠. 우리 베스트 프렌드 일본 있잖아요. 일본이 지진과 화산이 많잖아요. 이 조산대가 두 개 다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가까스로 그 옆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조산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쉽게 말하면 일본은 판과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배워볼 것이 바로 지진 해일입니다. 쓰나미라는 명칭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 화산과 지진이
바다 밑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움직임이 바다를 치겠죠? 그러면 이게 일렁일렁 거리면서 엄청나게 큰 파도를 발생하는 게 바로 쓰나미인데요. 엄청나게 무섭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엄청나게 높은 파도가 오기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도시 하나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약간 만화처럼 이러는 순간에 그냥 하나의 도시가 없어지는 굉장히 무서운 재해 중에 하나죠. 2011년도쯤일 거예요, 아마. 우리 일본 있잖아요. 일본의 동일본, 일본의 동쪽에서 이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제 검색해보면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 사이트에다가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이렇게 검색하면 그 당시에 영상 같은 게 나오는데 그냥 진짜 순식간에 10분 만에 하나의 도시가 그냥 없어지고 그때 원자력 발전소도 이제 터져서 방사능이 유출되고 지금까지도 복구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쓰나미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무서운 재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 다 해봤습니다. 빠르게 정리해보면요. 자연현상이 인간에게 피해를 주면 자연재해라고 한다. 자연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기상현상에 의한 거냐 아니면 지각운동에 의한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었죠. 우선 기상현상에 의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 거 홍수였죠.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 가뭄이었습니다. 근데 가뭄의 특징 중에 속도는 느리지만 범위가 넓다는 거 잘 나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단골손님이요? 이게 발음이 안 됩니까? 단골손님 열대 저기압입니다. 열대 저기압. 저위도에서 발생해서 중위도로 가고요.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풍속도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이 열대 저기압을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개라고 했죠. 우리나라 쪽에서는 태풍, 그 다음에 인도랑 호주 쪽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 토네이도는 상관없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많은 눈이 내리는 거 폭설이었죠. 폭설. 그 다음에 지각운동에 의한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지진과 화산이 있었는데 이 지진과 화산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는 거 중요하고요. 두 개의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랑 환태평양 조산대, 특히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 알아야 되고요. 바다 밑에서 화산과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해일, 쓰나미가 일어난다. 굉장히 무서운 재해라고 했죠.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연재해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는 뭐 자연재해 겪어본 적도 없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은 하지만 늘 자연재해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요.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막상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그렇게 문제가 왔을 때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이제 뭐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안전해야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공부하기 싫다고?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잘 지내고요. 또 만나요. 안녕!